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간행적인 불법 공매도 의혹이 나오면서 국내 증권사에 이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 관련해서 직격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도 적용되는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공매도 관련되는 문의가 많아서 오늘 이게 기사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PBS, 헤지펀드, TRS, 그리고 공매도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들이 좀 잘 모르는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제가 카톡으로 해드리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살펴봐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행적인 불법 공매도 의혹에서 그 국내 증권사 PBS 직격탄 맞나? 이런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과거 이제 PBS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TRX 이제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신한금융투자 관련되는 부분이 PBS 이제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축소했습니다만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연루 리스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헤지펀드를 고객으로 하는 증권사 전담 중개 업무 부서가 이게 PBS입니다. 초긴장 상태인데 아무나 이제 PB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 자체가 자산 규모라든지 이걸 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9개 증권사가 여기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게 2021년도 자료거든요. 한 6개 이상 회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삼성,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보통 이제 공매도 할 때 이제 창구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도 이제 PBS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 보셔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이 PBS 서비스 중에서 이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사실은 이제 증권사들이 수수료 이제 장사를 하는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고객으로 해서 이 PBS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매도가 이 부분이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수수료로 이제 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라인펀드가 이제 TRX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증권사가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때도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매도도 이제 동일한 어떤 흐름에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이제 전면 금지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헤지펀드를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PBS 부서. 사실상 국내에 헤지펀드가 도입된 게 2010년입니다. 11년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PBS 서비스는 헤지펀드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부터 2013년도부터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PBS 관련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사실 우리가 공모펀드가 주를 이루었을 때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데 공모펀드의 어떤 규모나 비중 자체가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축소가 되면서 ETF도 늘고 사모펀드 형태들이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용인하면서 2011년도에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2015년도에는 이제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기존의 공모펀드가 하는 어떤 이제 롱 위주의 어떤 전략이 말고요. 롱숏 전략이라든지 온리 숏 전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중개 과정에서 이 증권사의 PBS 부서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지펀드는 이제 소수의 대상자,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명이 넘는다든지 하면 여기도 인원의 어떤 제한이 있어서 수익률 공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운영의 어떤 전략들도 공모펀드보다는 굉장히 이제 유연한 어떤 부분이 이제 헤지펀드인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고수익,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절대 수익을 뭐 추구하는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어떤 펀드가 이제 헤지펀드죠. 그래서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에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게 되면 주식 대여가 있어요. 기관들이 이제 그 주식을 대여하기 때문에 이게 주식 대차죠. 개인이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오는 거는 그게 이제 주식 대차가 아니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관들끼리 하는데 왜 필요하냐면 공매도를 위한 어떤 주식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롱숏 전략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공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뭔가를 빌려 와야 되는데 실제 헤지펀드가 물량이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하면 물량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지펀드가 직접적으로 어디서 이제 주식을 빌려오면 전략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스왑 거래를 맺습니다. 스왑이라고 하는 거는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왑 계약을 이 PBS 서비스를 맺는 이제 증권사랑 맺어서 이 회사가 뭐 프랍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물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딴 데서 이제 뭐 빌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이제 헤지펀드 쪽에다가 이제 대여하는 이런 어떤 수수료 구조가 있으니까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사모펀드가 이제 왕성화되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 중에서 이 주식 대여 관련되는 부분, 뭐 기타 운용사의 뭐 자금도 되기도 하고요. 기타 이제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주요 타켓이 이제 주식 대여 관련되는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 대차 관련되는 부분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에게 공매도 물량을 제공해주는 대차 중개를 한다 이 말이죠. 왜 이제 이런 중개 기간을 드냐면 헤지펀드의 전략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스왑 거래로 자기 어떤 정체를 숨기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헤지펀드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IB도 이제 이 부분을 중개를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국내 물량이 있으면 됩니다만 국내 물량이 없으면 또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 주문을 주는 이제 국내의 증권사의 PBS 서비스와 또 이제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물량들을 받아온다. 요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매도의 실질적인 어떤 세력은 헤지펀드인데 그게 이제 수면상에는 잘 안 드러나죠. 우리 뭐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러나는 것은 몸통이 아니라 그냥 그 대여해주는 그리고 이제 주문을 이제 해주는 그런 쪽의 어떤 물량들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BS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빌려와야 되잖아요. 헤지펀드한테 물량을 줘야 되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개인들한테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수수료를 주면서 이 대차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오는 어떤 부분들도 요런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이제 증권사나 PBS 부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증권사가 여기 해당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대차 거래가 있는 증권사를 파고 뭐 옮기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 것들도 뭐 그런 이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에게 수수료를 떼고 주식을 재대여해 줍니다. 자기가 빌려왔을 때 수수료는 이만큼 주고 헤지펀드한테 이제 수수료가 이제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주식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어떤 대차 거래 요거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PBS 업무 중에서 이런 대차 중개업 자체가요, 수익원 중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입장에서 PBS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6월달까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이런 어떤 대차 거래 수요가 주니까 수익성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고, 과거에 이제 라임 펀드, 이 PBS 시장, 이 당시에도 이제 TRS 구조에서 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PBS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래들을 새로운 어떤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고 하죠. 예. 이때도 이제 문제가 되어서 PBS 서비스가 조금 이제 위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TRX 관련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신한투자, 우리 HLB 공매도의 어떤 창구로 항상 신한투자가 투자증권이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이 PBS가 TRX 거래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철수를 하는데 뭐 실제 철수는 아니고 축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뭐 코멘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 뭐 그런 어떤 흐름에서 수수료 이제 장사를 하는 정거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가 줄고 이제 사모펀드 비중이 느니까 이 사업 부분들을 뭐 이렇게 축소할 마음은 없는 거죠. 수수료가 짭짤하니까요. 그래서 대차 중개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PBS가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이제 운영정보안이 공개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몸통이 이제 배열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해상충을 위해서 차이니스 월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교류 자체가 많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9개 정권사 중에서 6개 정도만 자기 자본 3조 이상의 어떤 대형 정권사만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수탁고 자체가 45조입니다. 예. 헤지펀드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와 깊게 이게 관계가 돼 있고, 헤지펀드 전략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이제 뭐 장기 투자의 어떤 뭐 장기 펀드 같이 사놓고 기다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에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섹터에서도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고, 보통 이제 2차 전지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극적으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2차 전지 종목인데 주가가 올라간 것은 숏치고 주가가 안 올라간 것은 롱치는데 같이 빠지니까 어떤 종목은 목표가는 높여져 있는데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숏을 쳐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그 올해 상반기 2차전지들이 생각하고 다르게 올라가서 파산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 요런 어떤 부분의 어떤 전략에서 미스가 나면 이제 이럴 수 있겠죠. 롱숏 전략을 했는데, 그리고 동일한 종목에서도 롱숏을 이렇게 때리면서 수익을 내는 뭐 방법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앞서 이제 스왑으로 글로벌 IB 쪽에 이제 PBS 서비스에 문의해도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물량이 없으면 국내 이제 정건사에다가 이 부분들을 또 수수료를 주면서 받는 어떤 이런 흐름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공매도의 상당량이 글로벌 IB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에 해당되는 무차익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글로벌 IB들의 이제 PBS 부서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자 글로벌 헤지펀드에게 다리를 놔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국내 증권사의 PBS에다가 다시 또 뭐 이런 구조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 스왑 거래는 뭐 이런 어떤 이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조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나 HLB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JP모간, 신한금융투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에 이제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글로벌 IB들이 이제 PBS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신한금융투자가 PBS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그냥 이제 그 차입을 하면 되는데, 불법적인 어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이제 발견됐듯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IB의 스왑 거래는 메인이고, 국내가 주식대의 업무를 중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HLB의 어떤 이제 공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잔고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ETF 쪽에 이제 뭐 LP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댓글에 보면 이제 HLB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호가창에서 그게
그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ETF 거래에 해당되는 어떤 매수가의 이 부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걸 이제 매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매도로 이제 해칭 거래를 해서 샀던 부분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이제 HLB를 파는 거지, HLB 자체의 호가 자체가 이제 옅어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영국 국적의 이제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JP 뭐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 여기가 이제 그 공매도의 몸통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PBS 서비스를 하니까 그 몸통은 이제 어딘지 안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 계약을 맺고 또 이제 국내 쪽에 뭐 정건사와 또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합계를 맺어서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받아와서 서로 수수료를 주면서 드러나는 창고는 이제 그 잔고 보유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창구별로 보면 이제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이제 국내에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창구별로 이제 물량이 나온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간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어떤 창구라든지 이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를 이제 PBS 서비스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좀 이제 판단하기 좀 쉬우실 거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드렸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